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모셔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JCN 파트너스의 이남근 대표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물 대체 투자 뭐 이런 건데요. 실물 대체 투자는 주식, 채권 이외에 다른 투자를 가리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고 꼽히는 이남근 대표님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JCN 파트너스사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항공기와 그리고 이제 해외 부동산을 소개해주고 이제 항공기와 부동산, 해외 부동산이요. 해외 부동산. 예. 해외는 컨설팅과 질소싱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2년 창업 후에 10건 이상의 딜 클로징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항공기 투자와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소개와 이들 자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나 뭐 해외 부동산 되게 금액이 클 것 같은데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항공기와 뭐 부동산 이런 것들에 투자하려면 이것들도 다 이제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경기를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요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머니머니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이제 주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은 이제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더 이게 예측이 어려운데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선행성 있는 지수들을 모아서 선행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경기를 앞에 어떻게 미래 경기를 이제 예측하는 예측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의 방향성도 상당히 힌트를 많이 주는 차트인데요. 미국의 리딩 인덱스와 그리고 이제 주식 윌셔 5000 가격 지수의 리딩 인덱스가 선행 지수 말씀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윌셔 5000은 주가. 주가 지수입니다. 5,000개 기업들에 대한 주가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성장률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상관성이 있게 이제 높은 움직이네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경기 선행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고 이제 코스피 주가 지수 전년 성장 대비 성장률인데요.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상관성이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이제 투자하는 매니저들하고도 이제 같이 일을 할 때도 이제 얘기가 이런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상당히 높게 올라갈 때는 주가가 잘 하락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게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 투약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러한 경기 회복을 당분간 꺾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지금 예상되는 금리 인상 시기가 2024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 상황에서는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경기도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그럼 일단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위축됐던 코로나로 위축됐던 여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항공기를 많이 탈 거 아니에요?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공기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차트가 있는데요. 에어버스사에서 팬데믹 전에 나온 차트입니다. 유럽의 큰 항공사죠, 에어버스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과거의 오일 크라이시라든지 걸프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걸프전이죠. 그리고 1997년에 그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9.11 사태, 테러 사태, 그리고 홍콩 사스 위기, 그리고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를 계속 지나오면서도 15년 기간 동안 이 항공 수요는 2배씩 증가를 해오고 15년마다 2배씩 늘어났다. 그래서 에어버스에서도 이제 팬데믹 이전에 앞으로도 향후에 이렇게 2배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항공 수요가 상당히 주춤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 그 항공 수요는 많이 회복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으로 벌써 회복을 했고 미국도
굉장히 급하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안에서는 많이 네. 회복한 것 같고 이제 맞습니다. 해외 여행, 네, 해외 수요가 이제 문제인데, 관건인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해외 수요도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수요를 증가하는 원동력으로는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뭐 동유럽, 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 네. 이제 계속 해외 그 여행 자유화가 되고 이제 개인들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상상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7, 80년대만 네. 하더라도 그런 여행이 자유가 어렵고 이제 개인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니까는 이제 어려웠지만은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뭐 해외 여행 수요가 엄청 늘었죠. 엄청 늘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신흥국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은 항공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거를 알 수 그 있습니다. 수요는 그렇게 보면 되고 네. 공급은 어때요?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반도체 부족되는 병목 형상으로 생산이 어렵다 그러는데 네. 항공기 공급은 어떻습니까? 네, 항공기 공급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지금 제작 속도가 크게 축소된 상태거든요. 항공기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뭐 한 18대, 20대 만들던 787 A350들이 지금은 3대, 4대, 5대로 축소돼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기를 제작하는 종업원들도 많이 축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작사랑 연결돼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 같고요. 뭐 부도가 난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좀 어렵겠네요, 지금은. 네, 공급을 굉장히 축소하고 이제 뭐 항공사들이 인도를 늦추면서 많은 항공기들이 이제 지금 그 보관되어 있는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요. 항공기도 주차장이 있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시카 차트를 보시면요. 이시카라고 하는 데는 이제 글로벌 이 항공기 리서치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 팬데믹이 이제 줄어들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보고 또 지금 현재 초과 공급대에서 세워져 그라운딩 돼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그런 항공기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추가로 향후 공급될 신규 공급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23년에서 2024년에는 지금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체가는 복도가 하나 그리고 광동체 복도가 2개인 모든 항공기에서 그러한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에어버스, 보잉이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듀오폴리 마켓입니다. 그러다 복점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조정을 여기 제작사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항공기 공급 관련해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항공기 부족이 오게 되면은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항공기 가격 상승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겠네요.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비행기 한 대 가격 얼마나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 가격이라고 해서 항공 제작사들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인터넷에 올린 가격에 보면은 뭐 777 같은 경우는 뭐 2천억이 넘는 한 대 한 2천억 되는군요. 비행기가 큰 비행기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저희들이 살 때는 이제 할인도 하고 여기 그러다 이쪽에서는 보니까 계속 이제 가격이, 거래를 많이 하니까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시장 자체가 컨피덴셜하게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공 가격은 이렇게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비싸면 개인이 항공기를 사고 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지금 개인이 항공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개인이 그런 지금 비행기 가격 오르는 걸 어떻게 좀 성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런 성장하는 항공기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회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항공기를 직접 OEM 그러니까 항공기를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에 직접 오더를 낼 수 있는 그런 항공기 운영 레서라고 하죠. 항공기 임대 회사들이 항공기 임대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상장이 돼 있군요. 예.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이제 하나가 에어캡 그리고 또 하나가 에어리스사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준비했는데 최근에 2020년에도 그 이런 팬데믹 시기에도 이제 주당 순이익이 에어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적자를 봤네요. 적자를 보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자산 가치 미실현 자산 가치 하락 때문에 이제 그 손실이 다 발생했는데 그거를 제외한다면 오히려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항공사들은 오히려 안 음. 좋지만은 임대회사들은 이게 장기 임대고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항공사들에 계속 집행이 되면서 임대료는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좀 리스 회사 네. 이런 게 상장돼 있으니까 그 상장된 회사에 주식에 투자하면 네. 소액으로도 이런 항공기 가격 맞습니다. 상승의 성과를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 회사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동성이 좋은 네로우바디 음. 위주의 737이나 음. 320 같은 네로우바디에 투자하고 있고. 네로바디라는 건 어떤? 네로우바디는 이제 복도가 아일이 하나 있는. 네. 저희들이 타면은 주로 이제 국내선에 타면 네, 그렇죠. 국내선이죠. 예, 예. 그리고 아니면 뭐 홍콩이라든지 가까운데. 그리고 이제 330이라든지 777처럼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는 아일이 두 개 개입니다. 있죠. 네, 예, 네. 예. 근데 복도가. 이제 크고 그러한 항공기들이 오히려 임대하기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네로우바디가 더 유동성이 좋아서 유동성 좋은 네로우바디로 이런 임대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회복기에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이 회사들이 여전히 지금 PBR 같은 경우에는 1 이하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주고 또 특히나 에어캡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지카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합병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곧 끝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한 항공기 대수만 해도 2,500여 대가 넘는 초대형 임대 회사로 다시 재탄생하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플레이가 유리한 회사입니다. 네.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럼 항공기 네. 투자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정리해 항공기 볼까요? 임대 뭐 회사로 추가로 더 네. 말씀하실 게 뭐 있나요? 추가로 네. 말씀드리면 이제 네. 이 에어캡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도 이제 많이 일을 같이 하시는 회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대형기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줄 때는 2대가 한 개 묶여서 네. 그 그것도 나갈 때 원 플러스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대가 묶여서 하면 네. 훨씬 더 임대가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만약에 임대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음. 자기네가 어떤 비행기인데 340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4개거든요. 그러면 그게 A340 같은 경우에는 4개를 해서 연료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항공기를 팔기 위해서 이분들은 막 아프리카에도 가고 이라크도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좋은 인력들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상당히 좋은 투자하기에 네. 좋은 상당히 관심 가는 회사이긴 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항공기에 대한 투자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정도는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실물 대체 투자의 가장 큰 거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해외 부동산, 국내 부동산 말고요. 해외 부동산 이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 글로벌 부동산 시장 전망은 지금 현재 낮아진 금리로 그리고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뉴스가 엄청나게 나와요. 네, 뭐. 대부분 부동산들이 지금 많이 미국 부동산도 지금 난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현재의 저금리가 지금 지속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경기 회복 그리고 정부의 지속된 경기 부양 노력 등을 볼 때 이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걸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야 이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이 꺾이고 손해 보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벌써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러한 그 문제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조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상승 2024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금리 상승이 되면은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은 이제 금리가 상승되면은 빨간색 선은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3개월 미국채 금리로 뺀 거예요. 이제 금리 차를 말하고요. 그 파란색 선이 미국의 정책 금리인데요. 정책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5년, 7년, 8년 뭐 장기 금리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도 장기 금리가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쿠션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은행에서 저희가 대출을 빌 때는 선순위 마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이런 장기 금리 수합 금리에다가 더하기 자기네 마진을 붙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한 130 베이스 포인트, 그러니까 1.3% 정도, 1.3% 정도 더 붙이는데요. 붙여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경기가 좋아지고 이 부동산 음. 자산에 대한 안전성이 좋아지면은 은행에서 그 마진을 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쿠션 효과가 있고요. 오히려 장기 금리는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 네. 예, 네. 저기 그리고 그 또 정책 좋은 금리를 올려도 네. 또 예. 좋은 점이 음. 저희는 이제 8년 만약에 선순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수학 금리가 장기로 갈수록 높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더 높지만은 만약에 금리가 너무 높다 하면 저희는 3개월 뭐 6개월로 선순위 대출 기간을 줄인 그 네. 금리가 낮은 금리로도 할 수 있고 뭐 음. CMBS를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대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금리 있습니다. 예, 인상 금리 충격도 네. 다 네. 뭐 완화할 엣지. 수 있다. 네. 뭐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전문가들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미국, 뭐 영국, 뭐 이런 해외 선진국 부동산 시장에 뭐 큰 돈을 우리가 좀 넣을 수는 없고 소액으로도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다고 하던데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리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거 네. 어떤 게 있고 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리츠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상장된 공모 음. 리츠가 지금 많이 상장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색깔별로 이제 자산군을 이렇게 네. 나눠준 차트인데 음.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음. 과거에 이제 굉장히 그 수익률이 안 좋았던 음. 마이너스 수익률까지 나왔던 자산군들이 그 다음 해에 다시 그 수익률이 좋아지는 모습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네. 이제 사이클로 자산 네.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츠가 빨간색으로 네, 표시되어 있네요. 2020년에는 굉장히 수익이 안 좋은 자산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까지는 21%의 수익을 보이고 있거든요. 리츠가. 올해 예. 들어서 21% 네. 해가지고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네. 다른 자산군 중에서는요. 네, 근데 지금 더 상승할 거로 지금 현재는 보이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시장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리면서 위로 올라갈 네.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그 리츠들을 좀 투자할 만한 부분들을 미국, 영국에서 한번 네.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평가되고 좀 안전한 위치의 자산 리츠를 보면은 이제 샤프츠벨이라고 이제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영국의 리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주로 투자하는 투자 자산군이 음. 런던 중심가의 리테일, 음식점, 상점 투자입니다. 아, 그래서 런던 중심가는 사실 그 뉴욕만큼이나 전 세계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고 저도 가봤는데 네. 엄청난 관광지들 엄청난- 사람들도 네, 엄청 맞습니다. 몰리고 근데 관광-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을 텐데 네. 이제 코로나 회복이 되니까 네. 그쪽에 상당히 가치가 올라갈 것 같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리츠라고 볼 수 있고 또 음. 더웬트 런던은 이제 네. 런던 중심가의 오피스에 집중 투자하는. 네. 네. 그 런던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좋은 그 네. 부동산 시장 중 하나거든요. 예. 지금이 이런 데 투자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이런 영국 리츠는 어디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영국 영국 시장에 시장에 되어 있어요? 네, 영국 그러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로 파운드로 바꾸셔서 거래가 근데 되고요. 예. 그 10년 전만 해도 음. 이제 HTS에서 안방에서 그거를 거래를 하기가 네.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HTS로 다 살 수가 예. 있습니다. 많은- 환전도 다 할 예.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나이티드 그룹은 게 있는 이제 것 같은데. 교육 중심으로 이제 180개 영국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투자한 대학교 기숙사도 투자를 해요. 예, 재밌네요. 굉장히 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음. 학교 교육은 시키거든요. 네. 예, 그 전 세계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기숙사 투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를 내는 리츠고요. 예. 그리고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아발론 커뮤니티인데요. 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젊은 직장의 1인 가정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임대주택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 11개 주요 도시에 임대주택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리츠고요. 네. 보스턴 프로퍼티는 이제 미국 주요 5개 도시 보스턴,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의 오피스 건물에 집중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영국의 좀 대표적인 리츠들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요거 말고도 좀 우리가 좀 관심 둬야 할 만한 그런 리츠들이 더 있습니까? 네, 우선 영국 말씀드리면은 영국이 핫프레이스죠 요새 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네. 부동산 거기는 언제나 always always 핫프레이스? 예, 네, 영국. 네. 아까 얘기한 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거죠.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국 리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배당 수익률이 조금 낮습니다. 한 네. 2% 정도 되는데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안정적이고 거. 예. 그리고 이제
지가가 오르고 음.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리츠인 반면에 음. 또 고배당 리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제 5%, 6%, 7% 내는 음. 고배당에 연간 저렇게 배당 수익률이 네, 나온다는 거예요. 네, 예. 부동산이면서요. 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만 미국 미국은 리츠도 좀 추가적으로 더 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어요?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리츠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엄청나게 많네요. 네, 엄청나게 많고요. 네.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큰 음. 리츠들입니다. 그리고 막 수십조 원에 달하는 리츠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종류도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헬스케어 병원이라든지 뭐 창고, 인더스트리얼이라든지 뭐 공장, 네. 뭐 라칭 뭐 그런 호텔 같은 그러니까 여러 개 쇼핑센터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산에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네. 리츠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하나 제가 경험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리츠나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 임대회사 모두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자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이제 첫째는 자산의 유동성에서 자산이 그 아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네로우바디 위주 아니면 이제 신형기 그럼 이제 하기가 아주 용이한 그런 자산에 그 운용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임대회사들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로케이션. 네, 부동산 위치. 네, 위치가 제일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임차인 신용도. 아무리 좋아도 이제 임차인들이 신용도가 나쁘면은 임대를 부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신용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구조는 이렇게 좋은 임차인과 자산 유동성이 좋은 위치나 좋은 자산을 투자를 하셔도 투자 구조를 엉망으로 한다든지 뭐 LTV를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환해지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대출 상환 구조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옵션을 이상한 걸 껴놓는다든지 하는 투자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운용사 리스크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운용사가 게을리 운용을 해가지고 재임대라든지 재매각의 시점을 잘못 잡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용사 리스크도 해서 이 네 가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네 가지는 또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대체 투자를 할 때 실물 자산이 이 네 가지가 다 좋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자기가 그 잘 조화를 시켜서 위험을 상쇄시키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셔야지 이 실물 자산에서 이제 손실이 없이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리츠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해외 부동산 대표적인 거를 좀 투자하면 좀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항공기도 좀 대표적인 임대회사 이런 데를 좀 투자하면 조금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남근 대표님과 함께 개인도 소액으로 항공기나 해외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셔가지고 되게 소중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물자산 투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가지 주의점을 잘 고려를 하시면서 이제 개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리츠와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 회사를 통해서 좋은 그리고 안정된 높은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투자처지만 또 좀 리스크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감안해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연철 박사의 머니머니 함께해 주신 JC 파트너스의 이남근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박연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박연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